수업을 어차피 국어가 한 20문제 만약에 모의고사 푼다고 하면은 시간이 어차피 올해는 안 걸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구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카톡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되게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완벽주의 서양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독해 중에 문장 구조 분석이나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3, 40분은 후딱 지나갑니다. 자꾸 의식적으로 넘어가야지 생각을 하는데도 또 정신 차려보면 시간 1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 좀 뭔가 이런 학생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잘 안 고쳐지고 무의식 중에 자꾸 그렇게 시간 보내서 여쭤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다들 절실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 하고 싶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매년 하는 시행착오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시행착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행착오는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거나 공부를 너무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 강사분들의 문제도 있긴 해요. 강사분들이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줄 때 다들 잘 하라고, 뭐 이해 암기 복습도 권유하고 이거를 막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조언을 주시는 강사분들의 말을 듣고서 수험생들이 더 잘하고 싶어 하니까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 수험 학습 설명이나 또는 멘토링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일단은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수험생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요, 우리 수험생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면은 그거는 수험생분이 아니라 강사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영어 강사이지만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영어 멘토링을 할 때는요, 영어를 처음부터 잘 하라고, 영어를 처음부터 막 이해 암기하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08선 클래스에서 전 과목을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면서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을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영어 외에도 국어도 해야죠. 뭐 한자성어, 문학, 비문학, 한국사도 해야죠. 막 필기수도 봐야 되고, 또 선택 과목, 뭐 행정학, 행정법, 사회, 사회복지 등등등, 무려 영어를 포함해서 5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 한 과목만 시험 준비를 한다면 영어를 꼼꼼하게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우리 수험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5과목을 1년 안에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타과목 강사분들께서 종종 시행착오하는 게,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조언을 주거나 어떤 계획을 설명할 때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게끔 권하는 강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더욱더 꼼꼼하게 처음부터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이 밀려요. 그러면은
1년 안에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타과목이라고 하죠. 보통 수험생분들이 뭐 타과목을 공부할 때 기본서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여러 해도 돌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푼다고 할게요. 저희 합격생분들도 기본서나 기출 1회도까지는 이해 암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 양이 많아요. 우리 이제 뭐 수험생들이 할게요. 수험생들이 뭐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초시생이라면 당연히 이해 암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잖아요. 기본서의 양이 너무 두꺼운 이유는 강사분들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서에 많은 내용을 넣습니다. 근데 그런 두꺼운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하면 이제 제대로 다른 과목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는 이해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인강을 해독을 하시고, 인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말하는 중요한 거를 필기를 하는 거죠. 이걸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들어가가지고, 기출도 우리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기출 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뭘 알아야지 풀지 않을까요? 재시생분들은 풀 수 있겠죠. 전에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초시생분들은 기출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요, 기출은 초시생분들은 푼다는 개념보다는 족보로서 보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선생님, 그럼 푸는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푸는 거는 뭔가를 알 때 풀 수 있는 거고, 기출을 해독을 충분히 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 강의로 정리 한번 하시고요, 모의고사에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기출을 풀려고 하니까 기본서를 막 복습을 하거나 기본서를 완벽하게 이해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요. 또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과목이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1년 정도 공부했는데 합격을 못 하신 분들은 뭐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합격 못 하는 게 아니라 몇몇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몇몇 과목은 밀려서 점수가 아쉽게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5과목을 합격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꼼꼼하게, 아는 게 없는 단계에서 너무 꼼꼼하게 막 복습하고 암기하고 막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진도를 못 나가고요. 그래서 기출은 못 푸시면요, 풀지 마세요. 인강은 완강하고 필기를 하신 다음에요,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맞는 문제, 뭐 틀린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고 틀리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것보다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를 보자고 했죠. 객관식 시험은 뭐 맞는 문제, 틀린 문제,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마다 다 OS 개념처럼 접근해 가셔가지고 기출 포인트를 보세요. 그러면 기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인트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 과목당 뭐 40문제, 60문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20문제예요. 근데 기출이 워낙 양이 많습니다. 그럼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기출 벗어나는 문제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모의고사 어차피 우리가 풀 거고요. 또 기출을 벗어나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20문제 중에서 많아야 한두 문제? 그리고 그거를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주관식 시험이면 상당히 어려워요. 뭐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객관식은 결국 우리가 빠르게 풀면서 선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2개 정도 틀리면은 그래도 90은 나와요. 즉 기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험생분들이 기출 해독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기본서부터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보신 다음에 우리 선별한다고 했죠. 아는 것은 삭제하고 소거하면서 이제 앞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몇몇 수험생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 선생님 그래도 지금 만약에 이거 안다고 해서 안 보는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을 지운다는 건요. 진짜 알아가지고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걸 지우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뭐 까먹으면 어떡하죠? 이거 지금 맞췄지만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또는 어설프게 아는 것 이건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해독을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아직은 암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하면 또 마찬가지로 못 나갑니다. 잠시 여기서 삭제랑 복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만약 삭제 안 하면요, 그 아는 것을 계속 보느라고 정작 모르는 걸 잘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이 한 달이 남았는데 한국사가 점수가 한 60점 나온다고 할게요. 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80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사 외에도 지금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 한국사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남은 기간에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모르는 것 위주로만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 위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삭제를 해야지 해독하는데 더 빨라져요. 만약에 어떤 특정 과목이 1회독하는데 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강사분들마다 다 강의 시간도 다르고 강의 양도 다르고 교재 페이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예예요. 자, 그럼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기출을 한 60일 정도 걸렸다. 그럼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는 적게 걸립니다. 모의에서 45일. 그 다음 또 보면 30일. 그리고 15일. 그리고 7일.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 저희가 기출을 잡았다는 거는요. 이렇게 기출 삭제를 하면서 여러 번 해석하면서요. 그 두꺼운 기출 교재를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으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꾸준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습도 좀 알려드릴게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복습에 대해서 좀 잘못하고 있어요. 복습이라는 것도 사실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복습이 가능할 텐데 초시생분들은 복습해도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뭐 기본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단원 끝나고 2단원 넘어가고 그다음에 2단원 끝나고 3단원 넘어가고 이렇게 진도 나가면 되는데 몇몇 수험생분들은 1단원 끝나면 복습하고 또 2단원 끝나면 복습하고 또 진짜 강사분들도 본인 과목밖에 모르니까 복습을 권유해요. 근데 생각해보죠.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요. 근데 초시생들은 아는 게 없어요. 기출도 아직 회독도 안 했고요. 그러면 1단원 끝나고 만약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진도가 너무 늦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우리가 한 과목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무려 5과목이에요. 그렇게 하면 1년 안에 합격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5강 정도 들어갔다 할게요. 그러면 15강 들어갔을 때 과연 1강에 있던 내용이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해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서는 복습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수험생들 중에서 일찍 시작해가지고 나는 한 1년 뭐 4개월, 1년 6개월 수험기에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기본서 뭐 2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요 거의 다 1년 이내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합격을 하려면은 기본서는 복습을 하면은 기출이 너무 늦어져요. 그리고 또 기본서를 복습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전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이미 기출이 너무 많이 잘 나와 있고 또 각 과목마다 마무리 과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국어는 뭐 마무리 강의, 한국사는 뭐 필기 노트나 판서 노트,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마무리 강의가 없는 강사분들은 그런 과목은 기본서를 봐야죠. 어쩔 수 없이. 또는 전공 과목 같은 경우도 기출이 너무 양이 적고 마무리 과정이 없다고 하면 그런 과목은 기본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행정학 같은 경우는 뭐 합격 노트나 압축 강의도 있잖아요. 사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미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과목은요 기출이 많이 있고요 뒤에 마무리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기본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강사분들이 기본서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기본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한번 일단 다 나가세요. 진도를요. 기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이게 복습이에요. 해독이 복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출 교재를요 꼼꼼하게 한 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기출 교재를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어떤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당연히 두세 번이에요. 꼼꼼하게 한 번 볼 때는 볼 때 당시는 좋아요. 꼼꼼하게 보니까. 근데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앞에 있는 내용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덜 꼼꼼하게 두세 번 보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 볼 당시에는 덜 꼼꼼하게 보니까 좀 이해는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번 끝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해독의 복습이니까 복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회독을 하면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 교재 중에서는 또 해설이 잘 나온 교재도 있어가지고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그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기출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 교재 자체에서도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은 결국 그 해설이 그 문제에 대한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출을 1회독 할 때는 문제를 푸는 개념은 아니고요. 족보로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선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 수험생분들 또는 초시생분들은 기출을 풀 수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면은 스트레스 좀 덜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수험생들은 의미를 부여해요. 아, 나 지금까지 기본서 기출 봤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아니 왜 안 풀리지? 내가 혹시 잘못 공부하고 있나? 이 강사분하고 잘 안 맞나? 교재를 바꿀까? 아니 다시 기본서 돌아가? 그러면 이제 수험 기간이 2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기본서 1회독과 그리고 기출 1회독은 이해 암기가 안 돼요. 재시생분들은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래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기출 1회독까지는 푼다는 개념보다는 족보로서 빠르게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선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을 2회독 들어간다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공부예요. 왜냐면 2회독에서는 그래도 봤던 거 다시 보니까 누적과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이제 이해와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서랑 기출 1회독까지는 이해 암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는 좀 빠르게 보라고 해요. 어차피 이해 암기 안 되니까 빠르게 봐서 일단 회독이라도 좀 빨리 끝내자는 거죠. 꼼꼼히 봐도 어차피 이해 암기는 안 돼요.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막 기본서 가가지고 막 찾아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뭔가 찾아보는 것도 아는 게 있을 때 찾아보는 거지 지금은 아예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회독을 하시고요. 어차피 다음에 회독을 여러 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해독 할 때는 이제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해와 암기가 돼요. 왜냐면 봤던 집을 계속 보다 보니까 비록 틀리더라도 기출을 보면요 계속 문제들이 많이 겹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구나. 또 봤던 부분 계속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공부입니다. 저희도 합격생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합격생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학원에 이제 인사하러 올 때 제가 합격생분들에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 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많은 학교생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합격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기본서를 여러 번 보지 않고 그냥 빠르게 한 번 보고 기출 더 많이 보고 싶다. 왜? 기본서에는 양이 너무 많고 또 기본서는 나중에 모르는 게 있을 때 찾아보는 용도지 기본서 많이 본다고 해서 문제 잘 풀어 그러진 않는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학교생들이 또 말하는 거는 기출을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봐야지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공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출을 그래도 두 번, 세 번은 봐야지 그때부터 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꼼꼼히 봅니다. 기본서랑 기출 이해도까지는 빠르게 보시고요. 기출 이해도부터는 꼼꼼히.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이때부터 암기가 되니까. 절대 기본서랑 기출 이해도 할 때는 암기하지 마세요. 그럼 못 나가요. 진도를.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삭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마무리 과정도 도움받을 수 있죠. 기출을 1회도 끝나고 나서 또는 2회도 끝나고 나서 또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서 보고 나서 기출 풀기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마무리를 한번 보고 기출 들어가도 되죠. 물론 기출 처음엔 잘 안 풀릴 거예요. 어쨌든 뒤에 마무리 과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잊지 말할 것은 전공 과목과 특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과정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에서 정리를 하면서 기본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출도 이미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마무리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서가 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몇몇 합격생분들 중에서 단기 합격생분들 중에서 저는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서 많이 보고 기출까지만 봤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잡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뒤에서 마무리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면은 강사분들 모의고사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난이도가요.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좋은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예요. 모의고사가 진짜 좋은 모의고사인데 그런 모의고사가 많지는 않아요. 몇몇 강사분들 빼놓고는요. 대다수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우면요 모의고사는 사실 점수가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그리고 강사분들도 어렵게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상투적인 면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어렵게 내고 그리고 학생들 많이 틀리면은 아직 부족하니까 계속 내 인강 들어라. 그런 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 때는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전 연습하는 거죠. 시간 배분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해결 안 되는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도 해야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틀린 문제 있으면 그 틀린 문제 봐가지고 자신이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면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틀릴 수밖에 없는 지적적인 문제는 빨리빨리 틀리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틀릴 거니까요. 그래서 기출 벗어난 지적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의고사 푸는데 1회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리뷰하는데요. 그럼 시간이 남는다는 거죠. 이때 남는 시간에 기출일 때 계속 해독을 해야죠. 기출은 보는데 시간 꽤 걸리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 때쯤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기출을 계속 해독해 주시고요. 즉 쉽게 말하면 기출은 아까 제가 말했죠.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출을 계속 꾸준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과정 보신 분들은 마무리도 암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모의고사는 보통 늦어도 시험 보기 2달 전에 들어가면 좋은데요.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 마무리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그나마 또 시험에 또 나올까요? 당연히 기출이에요. 기출은 이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포인트 보시면요. 크게 시험에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정이 많으니까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기본서도 꼼꼼히 보려고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기출은 그래도 두 번, 세 번 봐야지 좀 잡혀요. 그래서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을 한 2, 3회 하기 전까지는 좀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해 안게 잘 안 된다는 거를 쿨하게 감안하고 공부하시면 그게 학교 쓰는 마인드예요. 근데 많은 수험생님들은 왜 공부하는데 이렇게 점수 안 나오지? 불안하니까 무리한 계획 세우고 갑자기 조급해지고 또 갑자기 막 과정 막 빼려고 하고 막 요령을 피려고 하고 그래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타과목은 기본서 빨리 보고 기출해도 빨리빨리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생들이 많이 배출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중간에서 다 컨트롤을 해요. 당연히 기본서랑 기출은 처음부터 잘 잡기 힘들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이 언제 집중을 많이 하냐면요.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문장 구조 분석이 돼가지고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까지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해 안기를 잘 못해요. 제가 영어 강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공부할 때 먼저 문장을 읽으려면 그 전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 어휘를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영어 강사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초 과정이 상당히 부실해요. 어떤 강사분들은 기초 과정 없이 그냥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기초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얇은 교재로 개념만 살짝 다루고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기초문법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중요해서 기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문법 시간에 문법 포인트를 위주로만 설명을 하세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대형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커리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진도 빼기 바빠요. 그냥 쭉쭉쭉 빨리 나가야 돼요. 과정이 워낙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법은 문법 문제를 맞추기에 문법 외에도 독해를 위한 문법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독해를 위한 문법을 잘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문법 포인트 위주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구문 독해를 공부해야죠. 기초 구문 독해. 근데 영어 강사분들 구문 독해 교재가 너무 어려워요. 난잡하고 쉽고 좋은 지문이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 기초 문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독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구문 독해는 기초 문법 공부하고 나서 이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구문 독해에서 직독직해 연습도 하고 영어는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뭐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영어 지문이 길거든요. 그리고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을 연습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유형별 독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독해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요 다 감독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강사분들 커리에서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를 제대로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다 유형 독해가 빨리 들어가요. 또 공무원 강사분들 독해 교재가 어려워요. 우리 기초 수험생들은 어려운 지문 못 읽습니다. 쉬워야 돼요. 대다수가 막 기출집에서 따오거나. 근데 학생들은 또 아이러니하게 독해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다들 인강 들으면서 강사님의 도움 받고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강은 물론 도움이 되는 면도 있어요. 기본 개념이 잘 안 잡혔을 때는 당연히 인강을 통해서 영어 기본 개념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 스스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인강을 많이 보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자기가 풀어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인강을 보기 때문에. 또 인강을 보면은 자신이 많이 풀어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다음 과정 넘어가요. 시중에 유명 강사분들의 인강을 보고
이제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다들 기반이 부족해요. 본인이 직접 풀어온 게 많지 않다는 거죠. 틀려봐야 돼요. 영어도요. 마찬가지로 틀려봐야지 자신이 뭐가 약한지를 알 수 있죠. 그거를 보완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기반을 잡고 독해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지 이때부터 영어가 재밌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단계까지는 똑같아요. 잘 집중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중요한 건 잘 알고 계세요. 5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어죠. 그리고 영어를 너무 중요하니까 또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문법 공부를 할 때 영어를 이제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분들의 시행착오가 어떤 게 있냐면요, 문법 이론을 이해 암기하고 관련된 문제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왜 시행착오냐면요, 영어 강사로서는요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문법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두 번째, 문법 이론을 이해 암기하고 문제 맞추려고 한다? 그게 되면은 강사죠. 수험생이 아니죠. 5과목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문법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어차피 문법은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추후에 처음에는 문법 이론을요 이해 위주로만 공부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암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당연히 틀려요. 학생은 여러분들 막 한국사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정신 없어요. 근데 영어 강사분들은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눈높이를 수험생들 잘 못 맞춰요. 그리고 영어 과목밖에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을 제시해요. 여러분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러면 그거 다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몇몇 과목 또 다른 과목도 밀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강사분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수험생들 불안한 마음과 합쳐져 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오고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강사라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과목이니까 범위를 줄여줘야 돼요. 공부량을 줄여줘야 돼요. 과정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고 이거 다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강사분들은요, 그 과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이 밀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합격하는데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근데 1년 안에 5과목을 합격하려면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어를 제외하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 기출 빨리 보세요. 그리고 기출 회독 여러 번 하는 거죠. 근데 영어는 또 반대예요. 영어는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장 가지고 스스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천천히 단계별로 연습하되 영어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답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완벽주의 성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세요. 아, 나는 5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다. 유자쌤이 말한 것처럼 빠르게 타과목은 기본과 기출 한번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기출도 빨리 돌리자. 그러면 편해요. 저는 수강생분들 5과목 관리할 때 이미 수험생들 다들 열심히 잘하려고 해요. 너무 처음부터. 그러면은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망하게 돼요. 잘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해요. 기본서랑 기출 1, 2도까지는 잘 안 잡힌다. 대신에 좀 빠르게 보자. 요 뒤에서 잡으면 된다.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그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볼게요. 독해 중에 문장 구조 분석이나 문맥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3, 40분은 후딱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잡지 마시고 넘어가시고 그거는 추후에 실력이 좀 올라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시고요. 지금은 풀 수 있는 거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안 풀리는 거 3, 40분 잡고 있어가지고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 일단 넘어가세요. 대신에 나중에 풀면 되죠. 그리고
풀 수 있는 거 내서 푸세요. 제가 아까 공무원 영어 강사분의 독해 교재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어려운 교재를 보면요,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교재를 보면은 당연히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교재를 보면은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감독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독해는 시험은 통하죠. 근데 실전 시험은 우리가 문장이 길고 어려워요.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지문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 어려운 지문을 보다 보니까 몇 문제 못 풀어요. 차라리 조금 더 쉬운 지문을 선택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좋은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더 많이 푸세요. 괜히 어려운 교재로 뭐 독해를 하루에 3-4문제 푸는 것보다는 자신이 풀 수 있는 독해 지문 한 10지문 풀 수 있는 자신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즉 단계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일단 넘어가세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대신에 추후에 단계별로 연습하셔서 실력 쌓이면 다시 그 별표 친 거 다시 문제 돌아가세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꾸 의식적으로 넘어가야지 생각하는데 또 정신 차려보면 시간 1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 자, 이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부족하다고 먼저 인정하고, 대신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서 시험장 당일만, 시험 보는 당일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기반이 부족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단계별 연습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거나 또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꾸준히 단계별로 공부하면 뒤에서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타과목은 그래도 기초 2, 3에도 돌리고, 영어는 단계별 연습을 해가지고 독해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달라지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꾸준히 해주시고 대신 문제점을 보완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